너무 잘했던 재능이 넘쳤던 언니들이 상업영화에 나가서 상서를 받고 관두고, 여자들이 상업영화 못 찍는 거 실력이 없어서겠지 뭐.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메릴 스트립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박효선이라고 합니다. 메릴 스트립 프로젝트는 어렸을 때 이제 메릴 스트립의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던 제가 여성 영화인이 돼서 제 지금 동세대에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그 마지막 인터뷰가 메릴 스트립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본 게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충격에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홀린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영화 자체도 정말 아름다웠지만 거기서 메릴 스트립이 연기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마법 같은 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에 그 사람의 이제 필모그래피를 전부 다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 찾다가 보니까 그 개인한테 관심이 가잖아요. 이 사람은 누굴까? 근데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뭐 사진이 다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다니고 뭐 여성단체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파파라치 컷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고 거기서 최고의 배우라고 불리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 여자가 저게 되네? You know, women didn't always used to be in the world.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영화인으로서 내가 한국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됐고, 영상영화과에는 여성 학생들이 비율이 반반이고 어떤 데는 과반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영화계까지는 분명히 많고 잘 해나가고 있는데 상업영화 씬에만 가면은 갑자기 뚝 그 비율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그런 사건만 일어나는 거죠. 너무 잘했던 재능이 넘쳤던 언니들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고 아예 관둬버리게 된 거예요. 처음 혹은 두 번째 영화였을 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의 삶은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영화제 가서 상을 타고 있고 명감독이라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친구가 이제 트위터를 좀 소개하듯이 알려줬었어요. 맨 처음에 터졌던 게 그 오타쿠네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터지면서 각계각층의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영화계의 성폭력 해시태그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메릴 스트립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반은 장난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본부 막 말도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연기를 잘하는 뭐 엄청 유명한 그 멋있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지? 그렇게 수십 년간 싸워왔고 앞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라서 제가 그런 걸 위주로 그냥 소개를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까지 뜨거울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니까 그 영화를 내가 지금은 찍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착수하게 됐고 맨땅에 헤딩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지금 한국이고 우리 세대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조명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 과연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시기를 겪으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평상시에 살고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힘든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이걸 헤쳐나가고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싶었고, 계속 뭔가 선두에서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메릴 스트립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메릴 스트립이 이 이야기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통화를 뭐 5만 대 다 했어요. 5만 이상한 에이전시를 다 거쳐가지고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수많은 시도 끝에 메릴 스트립의 그 인터뷰를 담당해주는 매니저한테까지 저희가 지금 연락이 간 상태죠. Oh, hello. Is this Miss Jenna Chasnoff? Yeah. We're the Meryl Streep project team. 뭐래요? 뭐 엄청 바쁘대요, 메릴이 지금. 뭐 메릴이 그럼 언제 안 바쁜 건지. 세상에서 제일 바쁜 배우 아니에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염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텀블벅을 하면서 너무 매일매일이 감동인 게, 저한테 이거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막 나서서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꼭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저한테 막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되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는 무조건 완성을 할 거고요. 또 그 완성된 걸 또 메리스한테 무조건 전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한번 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시도하는 거는 다르니까 여성 서사는 항상 있어 왔고요. 이게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성 서사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예컨대 뭐 메릴 스트립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부터 혹은 그 전부터 여자들은 계속 노력해 왔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걸 세상이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이제 조금 듣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창작자에게 있어서 조금 더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서사라는 게 더 이상 무슨 장르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 당연한 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뒤에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really exist. So at first I really felt insecure. I'm not just an actor. I'm just an actress. 아마 메릴 스트립 같은 사람들이 40대 이상 여성 작가를 후원하고 감독들을 서포트하고 이러는 이유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도 영화가 어떤 제가 실험체가 되는 거거든요. 페미니즘 리부트를 거치면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변하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영화가 될 겁니다. 네.